네, 안녕하세요. 지인의 코리아 조재환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더 뉴 산타페를 타고 이곳 어딘지 모르겠어요. 북한산 쪽에 있는 어디 카페에 와 있습니다. 일단 중간 지점에 제가 일단 도착한 상태에서 오프닝을 치게 되는데요. 오늘 시승 코스는 편도 30km 정도 수준의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기자 한 명이 하나의 차를 타서 왕복 60km를 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출발하기 전에 제가 탄 차는 캘리그래피가 아니라 플레스티지 트림입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주행 성능이나 아니면 기초적인 여러가지 편의장치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일단 35.7km 정도를 달려서 이 차의 가속 성능을 체크하기보다는 이 차의 주행 보조 편의사양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은 풀옵션입니다. 실내 센터페시아도 하이그로시가 아니라 지문이 쉽게 보이지 않는 카본 재질로 되어 있어서 괜찮고요. 버튼이 좀 많아 보여서 공조장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공조장치를 감싸는 크롬 장식 부분은 이전 2년 전 산타페와 큰 차이점은 없죠.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크렐 엠블러가 함께 10.25인치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인식 기능을 여기서 실행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말씀하세요. 트렁크 열어줘. 이 차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트렁크 열어줘가 안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영화 추천해줘. 최근 인기 영화는 살아있다, 결백, 소리꾼, 다크나. 네, 말씀하세요. 네, 도움말을 한번 보고 사용할 수 차량 제어 부분을 한번 보죠. 사용에 대한 기능입니다. 네, 공조, 창문, 뒷무리, 실외 미러 등을 할 수가 있는데, 실외 미러, 열선 꺼줘, 켜줘 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향까지 이동을 해서 이 차의 주행 보조 아니면은 기타 여러가지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오늘 눈여겨봐야 할 사양 중에 하나는 12.3인치 클러스터의 내비게이션 관련된 경로 안내 그래픽이 상당히 더 커졌고, 그리고 시인성이 굉장히 나아졌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브 모드별로 이렇게 변화를 하다 보면은 그래픽 전환이 다른 차종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컴포트나 이 스마트, 이 두 가지의 그래픽 자체가 큰 차이점이 없다는 게 조금 저한테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갈적으로 갈 때는 이렇게 샌드 모드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전 여기서 LPA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 시속 60km 이하에서도 쓸 수 있는 LFA 기능이 작동이 되고 있고요. 네, 상당히 안정적으로 차선 중앙을 유지해 주지만 최근 법규로 인해서 약 15초 정도 뒤에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지나갈 때는 차선이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도심 아니면 교차로 부근에서 LFA를 쓰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어요. 그래도 보이시는 대로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 조향을 보조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핸들 잡으십시오 나왔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법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저한테는 문제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시속 50km 아니면 60km 정도 주행 시 나는 소음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죠. 가속 페달을 조금 밟았을 때 디젤 엔진 특유의 소음은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차를 했을 때 곧바로 엔진 시동이 꺼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이런 기능은 최근에 출시된 다양한 차종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고, 가솔린 차량에도 이런 기능이 적용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에 출시된 저 구형 산타페의 테일램프 디자인이
상당히 입체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더 뉴 산타페는 테일램프 디자인을 조금 단순화하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 키웠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속 60km 이하를 주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게 정숙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디젤 엔진이고 또 SUV이다 보니까 세단만큼의 정숙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추월 가속을 이렇게 했을 때는 네, 3000rpm 정도까지 빠르게 치솟으면서 가는 게 이상적이죠. 그리고 정차해보죠. 정차를 했을 때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브레이킹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약 3km 정도 뒤면은 고속도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게 되면은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은 최근에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간선도로에서도 활용이 되죠. 아쉽지만 2020 팰리세이드에는 고속도로에만 쓸 수 있는 HDA 기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자이로 같은 간선도로에서도 HDA 기능이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에 LFA 기능을 별도로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2020 팰리세이드의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에 LFA를 실행할 수 있는 버튼 마련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 옆에 있는 산타페 오너분들에게 이 신형 산타페 느낌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안전상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기존 산타페 아니면은 신형 산타페 디자인적인 면에 봤을 때는 어떤 산타페가 더 멋져 보인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더 뉴 산타페 하이브리드 연내 출시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더 뉴 산타페의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는 내년엔 기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서게 되면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러스터의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그래픽을 보면은 12.3인치 크기를 제대로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시원하고요. 또 시인성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이 차선으로 진입을 해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차선입니다. HDA를 실행하려면 크루즈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속도를 100으로 맞춰놓으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실행이 되고요. 저는 스티어링 휠을 잡던 손을 떼고 전방을 주시 나가면서 자동 조향 성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15초 정도 뒤에 핸들을 잡으시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다른 예전의 현대기아차처럼 직선 도로일 때는 오랫동안 자동 조용한다는 그런 기준은 이제는 없습니다. 네, 금방금방 또 이제 핸들을 잡으시오가 나오고 있죠. 경고를 또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이 해제가 돼서 이렇게 LKE만 작동이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지금 계속 작동이 되고 있네요. 말 그대로 지금 LFA만 꺼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네요. 이거는 좀 의외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경고를 계속 무시하게 되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뿐만 아니라 LFA 기능도 동시다발적으로 꺼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오랫동안 경고를 무시했다고 해서 LFA 기능만 해제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브레이킹을 살짝 주거나
아니면은 차량 속도가 감속합니다 라는 그런 강력한 안내 메시지를 붙여놔야 운전자가 좀 더 안전하게 주행 보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잠깐 손을 떼면은 확실히 LFA는 날이 갈수록 점점 진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이드 미러 현황을 계속 살펴봐도 그렇게 차가 차선 내에서 뒤뚱뒤뚱 한다거나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진 않고 차선 중앙을 올바르게 가는 아주 정교한 주행보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브가 나타나는데요. 하이패스 구간에 진입했을 때 HDA 기능이 잠시 꺼지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입하는 톨게이트가 다차로 하이패스는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 운전이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양주 톨게이트입니다. 왼쪽 얇게 차로를 이용하세요. 양주 톨게이트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 차가 과연 HDA 기능을 유지할지 한번 볼게요. 네, 어떻게 반응할까요? HD를 전혀 해제시켜주지 않고 있네요. 다행히도 앞차가 서행을 하게 돼서 저도 서행을 하면서 지나가게 되긴 하는데 HD 기능을 해제를 안 시킵니다. 요금 1,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17,200원입니다. HDA 기능은 실행이 되고 있는데 차선 구분이 불분명해서 LFA 기능이 잠시 해제가 됐다가 다시 실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좀 다시 한번 현대기관 차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톨게이트 진입이 됐을 때는 톨게이트에 맞는 HDA 관련된 세팅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으면 HDA 기능을 잠시 해제시켜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블루투스 기기가 말씀하세요. 26도로 설정해줘. 아직 음성을 하지 않는 따뜻하게 해줘. 등록된 블루투스 기기가 없습니다. 네, 따뜻하게 해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깥에 노면 소음 때문에 그런지 차가 제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등록된 블루투스 기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조금 아쉽고요. 온도 설정을 하면 할수록 제가 더 느끼는 아쉬움은 공조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점, 그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실시간으로 차량 안의 온도를 살펴봐야 저뿐만 아니라 이 차를 탑승하는 승객들의 큰 배려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주행보조 기능을 이제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포츠 모드로 한번 설정을 해서 추월 가속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단수를 조금 내린 상태에서 엔진 브레이크음이 어떻게 들리는지 느껴봤는데 그렇게 크게 거슬리는 편은 아닌 것 같네요. 스티어링 그립감은 나쁘지 않네요. 뭐 이전 산타페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에 큰 그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시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3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은 저한테 잡기 아주 편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는 캘리그래피가 아니라 프레스티지죠.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는 1열과 그리고 뒷좌석 유리 창문에 이중 접합 유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래스티지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플래스티지는 캘리그래피와 비교했을 때 주행 소음적인 면에서 큰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뭐 바람소리 아니면 노면음 아니면은 엔진음 등 여러가지 주행에 나타날 수 있는 소음이 저한테는 조금씩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이 차를 사시려면은 그래도 이 정도 주행소음은 용납할 만한 수준은 아닌가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에코 모드로 다시 변화를 시켜 볼게요. 확실히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 버겁게 가속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속 성능보다는 조금 더 연료 효율성에 초점을 둔 세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컴포트 모드 바꿨을 때 가속보다 살짝 밟으면 아까와 달리 이 가속되는 느낌이 조금 저한테 발끝으로 차이는 느껴집니다. 그래도 제가 산타페를 탔을 때 칭찬해주고 싶은 점은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호불호는 갈릴 수 있으나, 그리고 버튼이 너무 많아서 익숙해지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손이 닿는 부분은 카본 처리가 돼서 제가 지문의 흔적을 남기거나 아니면 먼지 관련된 여러가지 관리적인 부분에서 우려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소재가 있기 때문에 소렌토보다는 카본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렌토보다는 지문이나 먼지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확실히 이 차는 디젤이기 때문에 제가 한 100km 이상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연비가 어떻게 나올지도 매우 기대는 되긴 해요. 5.4km 뒤면 빠져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저는 잠시 주행 보조 기능을 2차선에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2차선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크루즈를 누르면 주행 보조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직선 도로인데요. 이거는 뭘까요? 방금 전에 난 소리는 뭘까요? 방금 전에 난 소리가 뭔지는 한번 제가 나중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나옵니다. 뭐 핸들을 잡으시오 나오고요. 또 무시를 하게 되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LK는 유지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약 600m, 9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네, 그러자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계속 작동이 되지만 LFA만 꺼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고가 계속 울려도 어느 정도 수준의 반자율 주행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경고가 나타났다가 또 꺼지고요. 저는 여러분께 예시로 이 주행 보조의 자동 조향 기능을 보여드리지만, 운전자 여러분들은 항상 스티어링을 잡고 주행 보조 기능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행 보조 기능은 자율주행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당부는, 아니면 제가 현대기아차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당부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주행보조 관련된 기능의 경고를 여러 차례 무시하게 되면은 더 강력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소리나 아니면은 경고 메시지 그래픽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는 이젠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효율적인 안정적인 주행을 위해서는 이를 상기시킬 수 있는 경고 방안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는 오늘 시승을 통해서 확인하기에는 한계는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대신 제가 오늘 얻을 수 있었던 성과는 바로 주행보조 관련된 기능인데요. 주행보조를 시행을 할 때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꺼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주행보조 관련된 기능을 무시했다고 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더 위험한 주행보조를 활용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제조사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운전자 여러분들도 좀 더 안정적인 주행보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은 이렇게 스티어링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더 뉴 산타페 프레스티지 등급의 시승을 마쳤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캘리그래피 트림으로 시승차를 받아서 나중에 고속도로 주행 시에 이중 접합 유리가 얼마나 소음 저감에 효과를 주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네코리아 조정 기자였습니다. 산타페에 대해 알려줘.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목적지를 말씀해 주세요. 산타페에 대해서 알려줘. 검색된 결과가 산타페에 대해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차가 쉽게 산타페에 대해서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그 기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